네, 안녕하세요. 토요시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토캐드 2023 기계제도 4강 네 번째 시간이고요. 제3각법 정투상도 그리기 및 각법 기호 표시 선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작업을 통해서 설명드릴 내용은 제3각법 정투상도에 대한 설명 좀 드리고요. 사실 이 설명을 좀 드렸었다, 그죠? 첫 시간에, 두 번째 시간인가 아마 설명드렸는 것 같은데요.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각법 기호 표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1각법, 2각법을 우리가 이제 글씨로만 쓰진 않고요. 어떤 기호가 또 따로 있어서 그것도 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도면에 그 두 종류 이상의 선이 겹쳤을 때, 이게 선이 이제 중복됐을 때요. 선을 이제 어떤 걸 먼저 그리냐, 표시하느냐, 그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지는 충분히 좀 이해되시죠? 가령 이런 뜻이죠. 실선하고 이 수문선이 이렇게 만약에 있다 칩시다. 근데 지금 얘는 이렇게 중복된 게 겹친 게 아니죠. 근데 얘를 겹쳐서 그려야 되는 경우가 생길 거잖아요. 여기 실선이 있는데 여기 안에 또 수문선이 또 있어야 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투상을 하게 되면. 그럴 때 이제 어떤 선을 먼저 그리냐, 그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이어서 계속 이론적인 내용 설명드리면, 삼각법은 이미 설명드린 거 있기 때문에 그 영상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 그냥 형상을 평행해 놓고 그대로 투상해서 그냥 그린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특징은 당연히 형상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예. 그리고 그 삼각급, 아까 잠깐 요거 얘기했는데요. 각법 기호 얘기할 때 삼각급하고 이제 제1각법은 기호가 따로 있다는 거. 요거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면에 두 종류 이상의 선이 이제 같은 곳에 겹쳤을 때, 중복됐을 때 가장 먼저 표현하는 건 순위가 우리가 마음대로 정한 건 아니고요. 이 KS 규격이라는 게 이제 찾아보면 이런 순위가 있어요. 이게 요걸 해설을 좀 해드리면,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선이 두 개가 겹쳤어요. 아까 잠깐 얘기를 이제 예를 들었는데, 외형선하고 수문선이 겹쳤을 때 어떤 선을 먼저 그린다고, 어떤 선을 바깥에 그린다고요? 이게 외형선으로는 그려요. 수문선은 그 안에 겹쳐져서 얘가 이제 표현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선에 깔려 있는 거예요. 뒤쪽에. 그래서 그게 표현되지 않고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다르게 또 외형선하고 가령 중심선이 이제 겹쳤다면 어떤 선을 표현한다고요? 중심선이 아니라 외형선을 표현하겠죠. 이 말인지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죠? 가령 중심선하고 해칭선이 겹쳤을 때 또 어떤 선을 먼저 표현한다고요? 예, 중심선만 표현한다고요. 해칭선은 표현이 안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형선이 제일 바깥에 그리고 제일 먼저 표시가 됩니다. 나머지 선들은 이제 깔린다고 표현하는데 그 말이 좀 어떤지 모르겠네요. 근데 요거를 뭐 굳이 크게 외울 필요는 사실 없을 것 같고, 물론 기억은 해야겠죠. 자격증 시험 볼 때는 이게 나올 수도 있어요. 필기 시험이나 이런 데는 좀 나올 수 있는데, 간단히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외형선은 우리가 어떤 선을 썼습니까? 굵은 선 쓰지 않았나요? 그죠? 굵은 선 썼었고. 그 다음에 수문선 이하로부터는 어떤 선 썼나요? 가는 선 썼어요. 요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굵은 선이 먼저 제일 나온다. 그러니까 굵은 선 다 먼저 표현하고 그 다음에 짜잘한 선들 표현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선의 사이즈로 따지면 기억나시겠지만 자격증 시험 기준이에요. 회사마다 다를 수는 있다 그랬어요. 외형선 같은 경우는 자격증 시험에서는 0.5mm였나요?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수문선은요. 수문선 0.35였을걸요 아마? 그죠? 네, 0.35였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절단선은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선이 있다로만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긴 한데요. 표현은 어떤 뭐 단면을 치거나 어떤 치거나 뭐 그렇게 절단되는 표현, 어떻게 절단해서 뭔가 표현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이럴 때 이 절단선 이하로부터는 다 0.25짜리를 써요. 이렇게 표현할게요. 절단선 외 이하 의 선 이렇게 해놓고 0.25를 써요. 선의 굵기에 따라서 이제 선이 굵은 게 당연히 먼저 표현되겠죠. 이게 겹쳐지죠. 만약에 두 선이 이렇게 포개지면 당연히 0.5선이 다 가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는 게 편해요. 우선은요. 이해되셨죠? 이거 억지로 외우려고는 하지 마시고, 선이 굵으니까 얘가 그냥 겹쳐서 그냥 얘를 그냥 감싸 안아 버리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당연히 수문선하고 다른 선들 이렇게 겹칠 때도 수문선이 당연히 표현이 먼저 되겠죠. 얘들 그냥 감싸 안아 버리니까 사이즈가 굵기가 다르니까요. 얘가 더 수문선 쪽이 더 굵으니까요. 요거 기준에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이해되지 않을까, 그런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를 좀 알면서 우리가 이제 실습을 해보면 그 도면에서 이제 겹쳐야 되는 선들이 나올 거예요. 외형선하고 수문선이 아마 특히 나올 텐데, 이제 그걸 어떻게 표현할지 우리가 또 이제 해봐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거 생각하면서 우리 도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준비된 도면 여기 3D예요. 요거는 이제 3D 모델링으로 한 거고요. 이렇게 우리 지금 이제 좀 이따 뭐 그 도면 쪽으로 볼 텐데요. 우리 이렇게 생각합시다. 요렇게 앞부분, 요 쳐다본 요 부분 있죠? 여기를 우리 정면도라고 해요. 정면도라고 이해합시다. 됐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기계제도 쪽이니까 몇 각법을 쓴다고요?
일각법이 아니고 삼각법을 쓴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이게 정면이면 우측에서 본 건 당연히 이쪽이죠. 우측면도. 좌측은요. 이쪽이 될 거고. 평면도는요. 위쪽이 될 거고. 배면도는요. 뒤쪽이 될 거고. 저면도는요. 예, 아래쪽이 될 거예요. 그래서 총 몇 면도? 6면도가 나와요. 그죠? 예, 요거 기억하시죠? 이건 지난 시간에 아마 설명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 이해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도면으로 좀 가서 볼게요. 도면으로 가서 보면 이제 요렇게 이제 도면이 표현됩니다. 제가 요쪽을 우리 정면도라고 두자 그랬어요. 그죠? 요거 정면도로 두고 보자 그랬어요. 자, 그랬더니 정면도는 이제 요렇게 표현된다는 거예요. 형상이 조금 약간 비교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이게 정면도예요. 그러니까 양쪽에 이렇게 뻥 뚫렸어요. 요 양쪽이 이만큼 뻥 뚫렸고 위쪽은 V자 홈으로 이렇게 뻥 뚫렸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그런 형태라고 우선 이해하고요. 이거 우측면도일 거고, 아이고 확대하지 말고, 자, 요게 정면도, 요거 우측면도, 요거 좌측면도. 자, 그럼 요거 평면도, 요거 배면도, 요거 저면도라고 이해합시다. 예, 그래놓고 이제 도면을 한번 볼게요. 우리 이거 삼각법으로 뒀죠. 그죠? 일단 그거 기억하고요. 자, 그럼 CAD로 잠깐 와서, 제가 이제 곧바로 이 화면을 이제 열어놨는데, 아시겠지만, 새로 만들기 들어가서 CAD에서, 새로 만들기 들어오셔서, 1234.dwt. 이 파일은 제가 아마 지난 영상에서도 여기 링크, 그러니까 다운로드 받을 수 링크 걸어놨으니까 또 다운로드 받아서, 요 틀을 만들어 놓은 건 이제 안 만들죠. 우리가 이제 2D에서 다 작업을 하고 왔기 때문에, 그건 이해해 주시면 되고, 일단 이걸 열겠습니다. 자, 열고 나면 사실 요 틀에서는 우리가 하단에 척도나 각법은 제가 특별히 표현하진 않았어요, 아직까지.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미리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우리 척도는요, 특이한 케이스 아니고서는 특이한 케이스라고 하는 건, 이 실물이, 이 형상이 막 몇만 미터, 몇천 미터, 막 되게 큰 거 있죠. 미터로 몇천 미터 좀 심했네요. 그냥 작게 얘기할게요. 그냥 한 1000mm, 3000mm, 5000mm, 미터 단발 빼고 단위 바꿔서요.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용지 사이즈는 지금 고작 해봐야 가로 594에 594에 세로가 420 정도일 텐데 A2 용지 사이즈니까 그거 훨씬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얘는 그죠? 이 도면은 1이지만 얘 우리 실제 그려야 되는 것들은 사이즈를 좀 줄여야 될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이제 축척이라고 불렀어요. 작게 그리는 거.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여기에 숫자가 좀 바뀌어야겠죠. 1대 2로 이런 식으로 뭐 바뀌던가 그래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집어넣을 대부분의 어떤 형상들은 제가 사이즈를 좀 작게 좀 만들어 놓을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대체로 다 1대1로 형상으로 하게 되면 여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A2 용지 사이즈 아마 다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감안해 주시고 어쨌든 척도는 우리가 이제 1대1로 그리겠다는 거 좀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각법은 삼각법 쓸 거니까 삼각법이라고 해서 이렇게만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지만 이렇게 쓰지 않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 중에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각법을 표시하는 어떤 기호가 따로 있다고 설명드렸죠. 그냥 글씨로 쓰면 되기는 해요. 제삼각법이라고 그냥 삼각법이라고 써주면 뭐 그것도 맞고요. 그렇게 안 쓰고 이렇게 그 그림으로 그려놓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놓는 경우도 있어요. 이 그림을 조금 제가 해설 한번 해드릴게요. 이 그림. 이게 어떤 그림일지 한번 이해가 될는지요. 이게 중심선이 있고 중심선이 대칭되어 있다면 이거 아마 종이컵을 뒤집어 놓은 것 같은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종이컵 아시죠? 종이컵을 뚫린 쪽 말고 그냥 막힌 쪽을 그냥 우리가 위에서 쳐다보는 거예요. 뒤집어 놓고 보는 거예요. 종이컵을 이렇게 뒤집어 놓고 보는 거예요. 뒤집었다는 소리는 이렇게 돼 있다는 소리죠. 이렇게 돼 있다는 소리죠. 좀 과하게 그렸네요. 여기가 막힌 부분이에요. 이 바닥 쪽은 이제 뚫린 부분인데 그거를 바닥에 놨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네. 그렇고 위에서 이렇게 쳐다본 모습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있죠. 자, 그래서 얘는 그러니까 이렇게 원 기둥인데 약간 구배가 졌어요. 테이퍼가 진 형상을 우리가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요걸 우리가 이제 정면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요렇게 밑으로 우리가 정면으로 보고 있고요. 요걸 우측에서 쳐다보니까 이제 요렇게 그려진다는 소리예요. 요거 혹시 이해되시나요? 요 그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종이컵을 뒤집어서 위쪽을 요렇게 쳐다본 그림이 요 그림이죠. 그리고 그 그림을 오른쪽에서 쳐다본 그림을 요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했으니까 우측면도 그대로 했으니까 그래서 이건 삼각법인 거예요. 우측에서 쳐다봤으니까. 근데 만약 이 그림이요. 만약에 이 그림이 이렇게 이 그림이 있어야 되는 데가 여기인데 얘가 우측에 그려야 되는데 이 우측의 그림이 만약에 이 좌측에 갖다 붙으면 가려 이런 식으로 갖다 붙으면 얘는
그죠? 삼각법이 아니라 우측 면도가 좌측에 갖다 붙었으니까 이건 몇 각법이 됩니까? 일각법입니다. 얘는 요렇게 표현하는 건 일각법이고요. 됐죠? 요게 요렇쪽에 오른쪽에 그대로 오른쪽 형상이 있다는 건 이건 삼각법을 표현하는 표시 기호예요. 예, 요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여기서도 잠깐 그런 모양이 있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해요. 요게 몇 각법이에요? 예, 요거 몇 각법이죠? 네, 맞습니다. 삼각법입니다. 예, 이해됐죠? 자, 요거는 몇 각법이죠? 여기 오른쪽에 있어야 될 그림이 왼쪽에 갖다 붙었으니까. 예, 맞아요. 요거는 일각법이에요. 요 그림 잘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요건 이제 UGNX 3D 프로그램이니까요. UGNX도 저희가 요 CAD가 다 끝나면 또 3D 모델링 쪽으로 갈 겁니다. 예, 요거 할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요거 3D. 이건 삼각법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호가 있다는 거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표현했고요.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정투상 삼각법에 의해서 정투상으로 그대로 그 평행하게 형상을 평행하게 그대로 놓고 우리가 형상을 정확하게 표현하면서 CAD로 그릴 거예요. 그리고 중복선이 생길 텐데 그 선은 여기 중복선을 이제 표현하는 그 기준에 맞춰서 이제 할 거고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작업 한번 시작해 봅시다. 사실은 지금 여기 있는 사이즈를 이 도면을 보고 그냥 그리는 거라서 그죠? 맞죠? 이걸 보고 이 형상만 보고 우리가 지금 정면 노측면들을 그린 건 아직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그려놓은 걸 가지고 우리가 똑같이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그림을 이제 여기서 그릴 거예요. 자, 요거 그리는 건 특별한 건 아니에요.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요 글씨 쓰는 건 문제 없잖아요. 텍스트로 하면 되거나 아니면 얘네들을 복사해서 더블 클릭으로 수정하면 되고요. 요거 그림은 다 별건 아니고요. C 엔터를 쳐서요. X라인을 먼저 합시다. X라인으로 수직 수평선을 하나 그려놓고 자, 그리고 얘들은 사이즈가 특별히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규격에서는 이런 형상이 있다 그랬지 요거 치수 지름 얼마 요거 지름 얼마 뭐 그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지는 않아요. 자, C 엔터 치고 콩 찍고 중간에 적당한 크기로 원 하나 그려주고 C 엔터 또 적당한 크기로 원 두 개 하나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X라인으로 여기서 수직선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도 규정된 바는 없어요. 이런 형상만 있지. 그래서 그냥 이거 카피 하시면 돼요. C 엔터 치시고 한 적당한 길이로 만들어주고 자, 그 다음에 X라인으로 위쪽에 선 있죠? 여기 4분점 하나 엔터 또 여기 4분점 각각 당겨오고요. 아시겠지만 라인으로 각각의 교차점을 이어주시고 방금 그렸던 수직선 긴 거 이거 두 개는 그냥 보조선이니까 지워주시면 돼요. 자, 그래놓고 이거 미러로 잡고 이렇게 미러 하시고 트림으로 TR 엔터 기준 잡고 엔터 요거 지워주시고 엔터 엔터 기준 잡고 엔터 이렇게 지워주시면 끝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법 이제 기호를 그리시면 돼요. 사실 이렇게 그리는 것보다 그죠 여러분 글씨 쓰는 게 훨씬 편하죠. 그러면 글씨로 쓰십시오. 이런 기호도 있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기호를 일부러 이렇게 그려봤던 거예요. 이상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림 그립시다. 자, 여기다가 우리 정면도 그릴 겁니다. 정면도 요 형상 그냥 아직은 이거 한 개씩 그릴 거예요. 요거 하나 다 완성하면 오른쪽 가서 또 완성하고 이런 식으로 갑시다. 요거 정면도입니다. 이 중심선이 있다는 의미는 아시겠지만 좌우가 어떻다는 느낌입니까? 좌우가 대칭이라는 소리죠. 그리고 중심선이 이렇게 길게 뻗어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형선하고 이 외형선 경계 라인을 뻗어나가 있죠. 그러면 완벽하게 이 양쪽이 다 대칭이라는 소리를 이해해 주시면 돼요. 대칭이라는 소리는 무슨 말? 한쪽만 그려서 어떻게 한다? 미러해도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X라인으로 자, 여기 콩 찍어서 수평 수직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X라인 여기 중심을 저는 여기라고 생각하려고요. 물론 이제 생각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여기를요 여기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릴래요. 이해됐죠? 여러분 여기로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어디를 잡아도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저는 이 절반만 그릴 거예요. 그래 놓고 어떻게 하죠? 좀 미러 할 거예요. 여기까지. 자, 설계 계획은 기획은 그렇게 했습니다. 계획 그렇게 잡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입니까? 여기 지금 대칭 치수 맞습니까? 우리 배운 것 중에 요거 대칭 치수, 요거 대칭 치수 맞죠? 요거는 무슨 치수라고 부르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이건 기준 치수라고 불러요. 이쪽 기준에서 하나씩 뻗어나가 있잖아요. 그죠? 그 기준이 변하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굳이 그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대칭 치수가 있다는 건 좌우가 대칭이니까 있는 거 맞죠? 대칭이니까요. 그것도 한번 상기시켜도 됐어요. 자, X라인, O 엔터 옵셋으로 40 나누기 2를 해서 엔터 치고 수직선 클릭, 오른쪽으로 클릭. ESC 빠져나와서 그러니까 요 수직선 기준으로 요거 그렸는데 요거 선 한 개 옵셋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바닥선 가지고 요거 옵셋 해주면 되죠. 옵셋 O 엔터 20이라고 주고 엔터 여기 클릭 여기 클릭 ESC. 자, 그러면 선이 요렇게 뻗어나가죠. 맞죠? 요렇게 나가는 거죠 지금. 우리 지금 여기 그리신 거예요. 요거 요렇게 요까지 그러니까 요렇게 요까지 아직 요까지는 안 그렸네요. 아니 요까지만 올라왔네요.
됐죠? 자, ESC. 자, 그 다음 트림으로 요거 경계선 엔터 요거 하나 지워놓죠. 밑으로는. 필요 없는 선이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요 뒤쪽 선도 이건 써머가 될지 몰라서 일단 살려놓고요. 그 다음에 얘가 요까지 가야 되죠. 요거 요 사이 거리 얼마입니까? 30 옵셋 하면 되죠. 옵셋 O 엔터 30이라고 주고 맨 처음에 그렸던 수직선 클릭 오른쪽으로 클릭 ESC 됐습니까? 자, TR 엔터로 요거 잡고 엔터 요렇게 끊어주면 선이 요렇게 연결되겠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요 삐져나간 선이 요 선을 정리를 다 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상관이 없을까? 요 선을 다시 올리고 상관 없겠네요. TR로 헷갈릴까봐요. TR 엔터로 요렇게 기준 잡고 엔터 요거 그냥 다 지워 넣으시죠. 이렇게. 근데 제가 요 선은 제가 지금 잘 안 지웠어요. 왜냐하면 요거 그릴 때 요거 써먹으려고요. 어차피 요거 10이잖아요. 여기 쭉 올라간 여기 교차선 지점이 생기겠죠. 그래서 요 선은 트리밍 아직 하지 말고 여기 놔두죠. 됐고 그 다음에 여기 35라는 숫자 보이죠? 여기 수평선 옵셋 O 엔터 30이라고 주고 바닥에서 위로 요 선은 굳이요 여러분들 이거 미러 한다고 해서 이걸 또 트림으로 중간에 끊어낼 필요는 없어요. 요 선은 끊어낼 필요가 없죠. 요거 끊어낼 필요 없죠. 그냥 그대로 내비두시면 됩니다. 이제 옵셋을 미러를 할 때 요거 빼놓고 미러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ESC 여기까지 됐고 요 경계선이고 그 다음 꼭대기가 이제 60이라고 되어 있어요. 옵셋 60이라고 주고 바닥에서 위로 ESC. 자, 그러면 우리 어디까지 왔습니까? 여기까지죠. TR 엔터로 요거 잡고 엔터 여기 끊어주고 됐고 또 트림으로 요거 잡고 요렇게 끊어주면 어디까지 왔습니까? 요렇게 지금 그리신 거죠? 요까지 즉 요까지 그리신 거죠? 지금 요 지점이 어디예요? 여기 맞죠? 그럼 이 선이 어디로 연결되면 됩니까? 라인으로 쭉 그냥 연결만 하면 되는 거죠. 치수가 따로 없으니까. 자, 트림으로, 라인으로 여기 끝점, 여기 교차점 혹은 끝점, 중간점 이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트림으로 엔터, 이거 클릭, 경계선 잡고 엔터, 요거 지워주시면 TR 엔터, 경계선 잡고 엔터, 요거 날리면 요거 날려줬고, 요 부분도 TR 엔터, 여기 경계선 잡고 엔터, 요렇게 끊어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자, 이 선도 요건 필요 없으니까 TR 엔터로 잡고 엔터 이렇게 끊어주시면 오른쪽 그림이 아마 다 완성됐을 거예요. 됐죠? 요 선은 제가 정리 안 했네요, 아직. 그러면 이것도 트림으로 정리해 놓고 가죠. 이렇게. 오른쪽은 다 완성됐습니다. 자, 저장 한번 하셔야죠. 컨트롤 S 저장하십시오. 바탕화면에 저장하십시오. 저는 이미 한번 저장해 놓은 상태예요. 여러분도 바탕화면에 한번 저장하세요. 자, 됐고. 자, 그 다음 이거 어떻게 할까요? 요만큼 잡아서. 잡을 때 이거 백으로 잡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왜냐하면 이 선이 겹치잖아요. 이 선을 또 미러 해버리면 선이 두 개로 겹쳐지는 거예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요렇게 잡는 거예요. 미러 할 때. 자, MI 엔터 미러. 여기 클릭해서 요렇게 잡고. 그러니까 선택이 어떤 것만 된 겁니까? 결국엔. 여기만 선이 조금 색깔이 진해졌죠. 요것만 미러 하면 되죠. 그럼 요렇게 생길 거니까요. 맞죠? 요렇게 생기는 거죠. 그러면 요거 트리밍 해주고 트리밍 해주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 그릴 때 물론 우리가 그 다음을 생각해서 이걸 남길지 말지 사실 그것도 사실 시간이긴 한데요. 조금 생각만 해주면 이걸 다음에 이 그림의 선을 필요할까 안 할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게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무턱대고 다 자르는 건 아니에요. 절대 무턱대고 스트리밍으로 다 정리하지 마시고 남길 건 그러니까 좀 헷갈리면 남겨버리시고 그냥 표시만 해놓으십시오. 우리가 기억만 하면 되잖아요. 이건 아직까지 어려운 그림이 아니에요. 그쵸? 그거 잘 감안하시고 하시면 되고 자 MI 엔터 밀어주시고 클릭하고 이렇게 박스 잡아서 엔터 어디 기준입니까? 여기 클릭 해주시면 되죠. 엔터 치시면 됩니다. 자 트림 TR 엔터 기준으로 여기 클릭 엔터 여기 잡았고 또 TR 엔터로 기준 엔터 여기 지워주시면 돼요. 자 중심선을 요거를 그려도 제가 요건 지울까 말까 좀 고민을 했는데 일단 요거 한번 내비둘게요. 일단 내비둘게요. 이렇게 됐죠? 요 선이 또 위아래로 또 써먹을 수도 있거든요. 자, 요거 일단 그래서 저장 한번 하고요. 자, 요렇게 그려지면 되겠습니까? 자, 근데 다 그린 건 좋은데요. 자, 요 정면도 기준에서 숨은 선이 혹시 존재할까요? 요걸 정면을 제가 쳐다본 거라 그랬잖아요. 요렇게 쳐다봤는데 여기 혹시 숨은 선이 혹시 존재할까요? 숨은 선이 존재했을까요? 이거 보고 그리긴 했는데 자, 이런 생각이 있었으니까 숨은 선이 있었겠다. 아니면 숨은 선이 아예 처음부터 없었겠다. 정답은 숨은 선은 있었습니다. 숨은 선은 존재했었어요. 없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보시면요. 숨은 선이 왜 있었냐 하면 그림 잘 봐요. 요렇게 보고 그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부분에 이렇게 T자, 뚱뚱한 T자 이걸 하나 그린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는 문제 없어요. 여기도 뻥 뚫렸고 뻥 뚫렸으니까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죠. 예, 이건 이해되죠? 그죠? 요 면 윗면이잖아요. 요 윗면이 결국은 어디예요? 요 선이죠. 요 라인까지도 이해되죠? 자, 근데 숨은 선이 어디 있었냐면 요 반대쪽에 보면 여기 앞부분에 여기 V자 홈이 요렇게 돼 있잖아요. 요렇게. 그죠? 앞부분의 형상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의 형상이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맞아요. 근데 뒤쪽 이 뒷면에도 보면 V자 홈이 요 바닥 안쪽에 요 면이 이렇게 있었을 거잖아요. 여기 앞면이 있었듯이 뒷면이 있었을 거죠. 근데 뒷면은 안 보였으니까 사실은 이렇게 쳐다봤다면 요 선 있잖아요. 요 선. 이 선들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러니까 요 선이 숨은 실선이 없었다면 여기는 숨은 선이 이렇게 지나갔었을 거예요. 혹시 제 말 이해되나요? 뒤에서 생각하면 여기 선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앞에서 쳐다봤으니까 여기 이런 선들은 다 무슨 선? 아이고, 다시 합시다. 계속 합시다. 뭐 깨끗하게 해서 할게요. 요 선은 결국 앞에서 요렇게 앞에서 쳐다봤을 때 요 바닥에 있는 요 선들은 다 숨은 선일 거죠. 맞죠? 그죠? 근데 이 숨은 선이 어떤 선상에 같이 겹쳤어요? 요 선상, 요 면에 있는 선상하고 같이 겹친 거죠. 그러니까 실선하고 숨은 선이 같이 겹쳤던 거예요. 요 부분이요. 어, 이해되시죠? 근데 지금 뭐만 표현됐습니까? 지금 외형선만 표현했죠. 자,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마음대로 결정한 게 아니라, 예, 맞아요. 케이스 규격에서는 이런 말씀드렸죠. 두 개 이상이 한 곳에 겹쳐지게 되면 외형선하고 쭉쭉쭉 나가는데 그 중에 겹친 선이 얘 두 개였어요. 그럼 당연히 어떤 걸 먼저 표시하라고요? 외형선을 표시하라고 한 거예요. 규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숨은선은 제가 안 그린 거예요. 숨은선 그리면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죠. 예, 그러셔도 됩니다. 근데 그건 두 번이라는 거예요. 그죠? 겹쳐졌으면 아예 그거는 선을 안 그리면 되는 거예요. 예, 이걸 안 그려도 된다는 소리예요. 요거를 굳이 그릴 필요가 없고 얘만 표현하면 된다는 소리가 바로 두 개 선이 겹쳤을 때 표시하는 그런 표현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어렵지 않죠? 네, 이해되셨을 거예요. 숨은선이 존재했었어요, 사실은. 그걸 이제 인지하고 됐죠? 우측면도 넘어갑시다. 자, 요거. 자, 우측면도는 여기 있습니다. 자, 우측면도는 숨은선이 눈에 딱 보인다는 거죠. 이건 왜 보일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죠. 그리고 얘도 숨은선이 분명히 한 개 더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같이 한번 찾아보기로 하죠. 자, 그럼 우측면도 그려볼게요. 자, X라인으로 높낮이가 가니까 요 바닥하고, 요 바닥하고, 요 바닥은 정면도의 바닥하고 똑같은 거죠. 같은 선상이 맞죠? 왜냐하면 높이가 같은 거니까. 맞죠? 왜냐하면 여기서 쳐다본 게 여기서 쳐다본 높이나 여기서 쳐다본 높이는 다 같은 거고 여기서 쳐다본 바닥이나 여기서 쳐다본 바닥은 똑같은 거고 여기서 쳐다본 이 천정이나 여기서 쳐다본 천정의 높이는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바닥, 같은 정전, 예, 같은 벽에 놓고 그리자 그랬죠. 그래서 X라인으로 요점 콩 찍고 요거 바닥선 하나 그려주고 엔터, 또 엔터, 제일 꼭대기 클릭하고 우측 하나 또 당겨주시면 돼요. 사실은 우리가 이걸 처음에 정면도 그릴 때 이 선들을 X라인을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그 선을 우리가 다 트리밍 해버렸죠, 이미. 그죠? 그래서 사실 어찌 한편으론 이거 두 번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처음 그리실 때는 이 선을 계속 남겨서 하는 건 되게 헷갈려요. 어, 저도 헷갈립니다, 여러분. 이걸 몇십 년을 해도 헷갈립니다. 20몇 년을 해도 헷갈려요. 아무튼요. 자, 그러니까 요렇게 두시면 되고요. 높낮이는 그렸어요. 그 말은 꼭대기하고 바닥은 그렸다는 소리예요. 얘도 좌우가 대칭이네요. 그러면 중심선 하나 그리죠. X라인으로 바닥 콩 찍고 여기 요걸 중심선으로 생각합시다. 결국은 여기 요 교차점을요. 우리 여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됐죠?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자, 잘 따라오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선이 하나 보인다 그죠? 요 선은 어디일까요? 쭉 따라갔더니 요 면이죠. 그럼 결국은 요 라인이죠. 요 면이기도 하고 요 라인인 거예요. 그럼 요 선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건 그래서 이쪽에 치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에 또 치수가 이렇게 만약 들어갔다면 만약에요. 만약에 만약에 여기에 치수가 들어갔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치수가 한 개 더 들어갔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도 만약 캐드 도면이라 치면 이거 중복 치수예요. 여기는 누릴 필요가 없어요. 중복 치수예요. 중복 치수 또 넣으면 안 되는 뭐 그런 룰도 있긴 합니다. 어쨌든요. 자, X라인으로 여기 당겨 오시면 되죠. 여기 모서리 클릭해서 수평으로 당겨 오고. 자, 그럼 요 높이 만들어졌고, 그죠? 여기까지. 자, 그럼 요 높이 만들어졌고, 그럼 여기 양쪽에 폭이 있으니까 이거 40 주면 되겠네요. 옵셋 20으로 주고, 자, 오른쪽으로 하나, 트림으로 요거 잡아서 지우고 지우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그림이 어떤 그림인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그림이 그리고 요 형상이죠? 여기서부터 요거 반 그리신 거예요. 이렇게. 예.
요거 20 줬죠. 왜냐하면 얘도 좌우가 대칭이니까 요거 만들어서 이렇게 밀어하면 되는 거니까요. 자, 여기까지 이상 없고, 됐고, 자, 여기까지 됐고. 자, 그 다음 보면 여기에 지금 또 여기 또 단차가 하나 더 있어요. 요거 높이는 또 어딜까? 아, 여기구나. 아, 그러면 요 면이네요. 여기. 요 라인이다, 그죠? 예, 맞아요. 요 라인이에요. 요 우측에서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지금 중심에서 두께는 이게 20이니까 이쪽 양쪽으로는 10 맞죠? 예, 그거 감안하고. 자, 그럼 X라인으로 또 정면도에 있는 요 라인 끝점 클릭해서 이렇게 하나 당겨옵니다. ESC. 자, 그 다음에 중심선 기준으로 이거 20이니까 10 옵셋 하면 되겠네요. 옵셋 10이라고 주고 그냥 절반 암산으로 해버렸어요. 클릭해주면 됩니다. ESC. 자, 선이 헷갈리게도 보이지만 그렇진 않아요. 드림으로 요거 잡고 엔터 요거 바깥쪽으로 빼주면 되죠. 자, 그러면 우리 뭐 그린 겁니까? 요쪽 안쪽 그렸고 그 다음 여기도 이렇게 필렛 하면 되죠. 자, 일단은 필렛 하지 말고 선 요까지만 일단 정리해요. 그러면 이렇게 라인 따라오면 되죠. 자, 그럼 나머지는 F 엔터, 쉬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요거 날리고 엔터 이렇게 또 날려주면 일단은 완성이 된 거예요. 우선은 저장 한번 하고요. 중간에 지금 여기 수문선이 보이시죠? 요거 수문선입니다. 요거 수문선, 이거 왜 수문선이 왜 있을까요? 그죠? 여기 수문선이 왜 있지? 한번 볼게요. 얘를 우측면도로 쳐다봐요. 여기 우측면도로 여기 쳐다보게 되면 수문선이 어디 있었을까? 이 바닥면 여기 중심 T자 뒤집어진 것처럼 이렇게 있고, 아, 보니까 여기 홈이 있네요. 여기 지나가는 홈. 그죠? 얘는 여기서 쳐다보든 중간에 있기 때문에 얘는 절대 보이지 않는 바닥의 끝점이겠죠. 그 라인이 어디 보이는 거예요? 요 라인에 있는 거예요. 얘는 수문선인 거예요. 이쪽에는 라인이 없기 때문에. 이쪽에는 라인이 없잖아요. 결론만 얘기하면. 이쪽에 라인이 있습니까? 이쪽에 라인이 없죠. 외형선이 없으니까 이 수문선이 어떻게 표현되는 거예요? 우리 도면상에서. 이렇게 표현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겹쳐진 수문선이 아니고 온전히 수문선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수문선으로 그려야 돼요. 근데 제가 이걸 트리밍 아직 안 했죠. 예, BR로 이 부분만 분리하는 기능 있잖아요. 그거 써먹으려고 지금 여기 내비둔 거예요. 자, 거기까지가 또 있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한 군데가 더 있어요. 여러분, 수문선 여기 또 어디 있을까요? 여기. 근데 결론만 얘기하면 여기서 상에는 안 보이는데 얘도 아까 정면도에 어디처럼 겹쳐서서 그래요. 어디겠습니까? 우리 여기서 쳐다보니까요. 우리 여기서 쳐다보니까요. 맞아요. 요 반대쪽이에요. 요 반대쪽에도 요 선이 요렇게 가 있겠죠. 요 모서리요. 요 모서리. 그죠? 근데 그 선이 이 선상하고 같은 선상이잖아요. 지금 그게 이 선으로 표현되어 있죠. 요렇게.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선하고 여기 안 보이는 요 숨은 선이 어떻게 된 거예요? 겹쳐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선으로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사실은 겹쳐진 선이 있습니다. 어디요? 여기요. 여기도 숨은 선이 겹쳐졌지만 숨은 선은 생략된 거예요. 외형선으로 겹쳐졌으니까. 거기까지. 자, 그런 도면으로 돼 있어요. 알 듯 모를 듯 그렇죠? 자, 어쨌든 이것도 요만큼 잡아서 MR 엔터 치고 밀어 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잡고 엔터. 자, 그 다음 트림으로 삐져나간 선은 지우십시오. 과감하게 다 지울게요. 자, 이것도 다 지우고 됐죠? 저장 한번 하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0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0이라고 돼 있으면 예, 만든 거예요. 자, 이상 없죠? 저장하고. 자, 그러면 선을 정리 한번 하자면 여기 사이에 요거 수문선 바꿔야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바꿀까요? 우리 BR 기능 기억나세요? 브레이크 안에 엔터. 브레이크 할 선을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에 옵션 중에 F라고 있어요. 첫 번째 점이라고 이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클릭 두 번 해주면 그 선이 분할이 돼요. 이렇게 분할이 돼요. 이렇게 분할 한번 해보죠. 자, F 엔터 치고 이 라인에 클릭을 두 번 하시면 돼요. 여기 중간점 혹은 끝점 클릭 분해됐죠? 됐고 여기도 BR 엔터 그 다음 F 엔터 아이고 BR 엔터 선을 먼저 선택하고 F 엔터 여기 끝점 혹은 중간점 클릭 자, 그럼 선이 이렇게 분해이 됐죠? 그럼 이 선만 선택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수문선으로 바꿔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저장 한번 하고요. 자, 여기까지 저장 한번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이 없네요. 네, 맞습니다. 자, 요 선은 좀 정리를 조금 마무리 좀 더 짓죠. BR 브레이크를 여기 끊어내고 여기 끊어내서 중심으로 아예 처음부터 바꿔놓죠. 왜냐면 이거 우리 사실 카피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중심선 잡으시고 레이어 들어가셔서 이거 중심선으로 바꿔놓으시면 돼요. 제가 이거 카피를 왜 했냐 하면요. 우리 6면도 그릴 거예요. 아직은. 이제 차차 이제 필요 없는 면도는 뺄 거긴 한데요. 어쨌든 아직은 6면도 그립시다. 예. 자, 근데 제가 이걸로 카피할 거라고 왜 이제 먼저 말씀드렸냐면 잘 보세요. 요거 우측면도의 이 형상이나 좌측면도의 이 형상은 이거 분명히 좌우가 대칭이잖아요. 요거 보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쳐다본 그림이나 여기서 좌측에서 쳐다본 그림, 이 그림은 틀리다? 같다? 같죠?
그죠? 그래서 좌측면도 그림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특별히 할 거 없이 어떻게 해요? 저는 이렇게 잡아서 카피, CO 엔터 치고 그냥 왼쪽으로 보내버릴 거예요. 카피해서. 그래서 선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니죠? 네, 됐고요. 저장만 하고. 자, 그리고 사실 요게 정면도만 이게 똑같은 게 아니라 정면 좌우측면도만 똑같은 게 아니라 정면도하고 사실 배면도도 똑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거. 요 형상을. 앞에서 보는 거나 뒤에서 보는 거나 이게 좌우 대칭이니까 똑같은 거죠. 그래서 배면도도 똑같아요. 이렇게. 근데 저는 아직까지 요 중심선을 제가 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카피해서 요거 선 정리되면 그냥 여기다가 한 개 더 그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게 아니죠. 자, 그 말은 또 우리 다르게 얘기하면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제. 그러면 이거, 아니, 그러면 이거 왜, 뭐 이거 쓸데없이 왜 그리냐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람에 따라서. 예, 맞아요.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그림들을 안 그리는 거예요. 음,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그림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 이 그림일 필요가 없죠. 왜냐면 여기 있으니까요. 마찬가지. 얘도 정면도가 있으니까 이거 필요가 없는 도면이죠.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도면에서는 지금 치수가 없는 도면이 요거 하나가 있죠. 치수가 있어요, 없어요? 얘는 없죠. 나머지는 치수가 한 개씩이라도 들어있죠. 물론 요거 참고 치수로 제가 집어넣은 거지만 사실은 똑같은 중복 치수인데 어쨌든 참고 치수로 넣은 거니까 하지만 얘도 사실 저면도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요거 한 3면도 정도, 3개 정도면 얘가 표현 아마 다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얘도 필요에 따라선 지워도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무조건 6개 면도 그리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때에 따라서는요, 면 한 개만 그려줘도 다 표현되는 게 있습니다. 또 차차 그런 도면이 있겠죠? 하시면 되고, 이제 평면도 우리 가볼까요? 우리 평면도도 치수가 거의 없다, 그죠? 이미 우측면도에 다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참고 치수의 어떤 일환이에요. 제가 아직 헷갈릴까 미흡할까봐 이거 집어넣은 것 뿐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도 어차피 정면도 상에서의 폭, 즉 이런 폭, 이런 너비의 폭은 다 똑같죠? 맞죠? 그러니까 얘도 옵셋을, 얘도 라인을 이렇게 그냥 뽑아오면 되는 거예요. 이쪽 면 타고 이렇게 뽑아오면 되고.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폭은, 그죠? 도면에 여기 폭이 이렇게 써있죠? 40이라고. 사실 이거를 그리는 방법이 이 치수를 따와가지고 여기서 그냥 생각하면서 옵셋 20, 20으로 하는 그림도 있지만 45도 선을 이렇게 하나 그려서요. 이미 만들어 놓은 우측면도에서 선을 이렇게 뽑아와서 또 이렇게 그리는 방법이 있기도 해요. 이렇게 뽑아와서 이렇게. 아직 제가 그거는 안 쓰고 있죠. 예. 그 방법으로 하는 게, 그 방법도 맞고요. 지금처럼 저처럼 아예 그냥 치수 대 치수로 그냥 그리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45도 경계선 가지고 그리는 사람도 있고요. 자격증 시험이 어떤 시험에서는 요 45도 경계선으로 그려야지 표현이 잘 정확하게 되는 그런 형상도 있을 거예요. 근데 좀 말도 안 되는 형상이긴 한데 기계 부품적이지 않은 형상들을 자격증 시험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떤 부품적인 형상은 전혀 아니에요. 그냥 캐드의 기능이거나 그냥 오로지 추상을 위한 어떤 시험인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떤 시험인지 좀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무튼요. 자, 우리 평면도 한번 그려봅시다. X라인으로 얘도 반만 그릴까요? 그쵸, 반만 그리면 되죠. 여기 끝점 클릭하고 엔터. 아, 얘도 지금 선이 하나 빠졌네요. 가만히 보니까. 그쵸? 선을 제가 하나 빠뜨린 것 같아요. 아니, 요거는 들어가 있으면 주면 좀 낫겠죠? 이해가 조금 쉬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면. 자, 이렇게 되면 위아래도 대칭이다. 좌우도 대칭이다. 맞습니다. 그러면 얘도 중심선 하나 잡아가지고 위쪽만 하나 그려주면 미러하면 되겠죠? 네, 그런 느낌으로 X라인으로 선을 하나 추가합니다. 아까 우측면도 그렸던 것처럼 중심선을 여기 한 개 더 그렸다는 거예요. 얘 위아래도 대칭이니까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캐드에서는 미러 기능 굉장히 많이 씁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미러 기능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는 제가 설명드렸어요. 기계든 자동차든 뭐 배든 철강이든 반도체든 왼쪽 오른쪽이 그냥 밸런스라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의 대칭의 부품들 형상들이 되게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재밌습니다. 그런 게. 자, 옵셋 저 위쪽 그리겠습니다. 20이라고 주고 엔터. 여기 클릭해서 이렇게 해줄게요. 그러니까 요거 중심선 이렇게 그리신 거예요. 우리 중심선 이렇게 그려서요. 그러니까 요거 그리신 거고 그 다음에 요거 선 땡겨 온 거고 그 위쪽에 오프셋으로 이렇게 그리신 거예요. 밑에 쪽은 미러 할 거니까 안 그릴 거고. 그리고 얘도 지금 좌우도 심지어 좌우가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 한쪽 4분의 1 한쪽만 그려가지고 대칭하고 밑으로 대칭해버리면 다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는 4분의 1만 그리도록 하죠. 맞습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자, 됐죠? 저 삐져나간 선 지우면 되겠네요. F 엔터,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해 주시면 이쪽 오른쪽 귀퉁이가 완성됐습니다. 여기까지 선 없고 됐죠? 자, 그 다음 보면 우리 지금 요 부분 그리는데요. 요렇게 10mm 정도 이렇게 단차가 있는 거 보이시죠? 요 면 맞습니까? 그죠? 요 면이 여기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요거 선 위에서부터 여기까지 10mm 옵셋 해주면 되는 거죠. 맞죠? 맞죠? 네. 옵셋 10이라고 주고 수평선을 이렇게 내려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선을 요 선을 또 그리신 거예요. 여기까지 이상 없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 보이세요? 얘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우리 요 라인은 요거 그려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라인이 하나 안 보이죠? 요거 간격이 아까 요거 얼마였습니까? 이게 전체가 40이었으니까 여기는 제가 10mm, 10mm라고 그랬었던 걸로 기억나요. 자, 그 말은 무슨 말? 요거는 요쪽 라인이죠. 딴 쪽 라인이네. 요거는 요쪽 미입니다. 정면도 보셔야 되겠네. 요거 10. 그 말은 무슨 말? 여기가 10이라는 소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10이라는 소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10이라는 소리예요. 요거 10mm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이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으면 됩니까? 얼마? 10mm 옵셋 주면 된다 안 된다? 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됐죠? 자, 그래서 옵셋 5 엔터 주시고 5 엔터 주시고 10이라고 주고 요거 찍고 이렇게 찍어서 10 주시고요. 됐죠? 자, 그래놓고 이제 한번 쳐다봅시다. 근데 이 도면에서는 보니까 알겠는데 요까지 요거 실선인가 알겠는데 이거 숨은 선이 또 보이네요. 이거 왜 숨은 선이 있을까? 이거를 위에서 쳐다봤는데 여기서 또 숨은 선이 보여야 될 이유가 있나요? 라고 봤는데 알고 봤더니 요 바닥 쪽에 여기 있죠. 요면. 요것도 10mm죠. 여기도 10mm고 요 면도 10mm, 즉 요 선도 10mm, 요 선도 10mm고 맞죠? 그리고 결국은 요 선이 요 라인이 밑에 있는 밑에 요쪽에 안 보이는 요 라인하고 겹치는 거예요. 여기도 숨은 선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맞죠? 그러니까 숨은 선하고 겹치니까 여기는 실선, 즉 여기는 실선이 맞고 요 바깥쪽 있잖아요. 여기는 요걸 벗어난 쪽이겠죠. 여기 따지면 여기 요 부분이죠. 저 반대쪽도 요 부분. 요 부분은 그죠? 안 보이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위에 아무것도 없는 뻥 뚫린 부분이고. 그래서 요 부분은 어떤 선으로 바꿔줘야 된다? 맞아요. 숨은 선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요거는 실선이 맞아요. 겹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도면상에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여기는 실선이고 삐져나가는 바깥쪽으로 삐져나가는 요 부분만 숨은 선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도 어떻게 그리죠? 아까처럼 BR 엔터를 치고 그 다음에 선 선택하고 F 엔터 경계전 여기 클릭을 2번 하나 그 다음에 한 번 더. 그래서 요 선만 어떻게 바꾼다고요? 예, 레이어를 중심선으로 숨은선 바꿔주면 되는데 저는 MA 엔터를 쳐서 매치 프롭을 쳐서 원본을 숨은선 원본 클릭하고 요거 숨은선 4번으로 바꿔놓겠습니다. 예, 이렇게 그렸어요. 자, 그러면 이 표는 끝났습니다. 이쪽 라인은. 네,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요만큼 잡으면 되죠. 요거 미러하면 되겠죠. 자, 이거 미러할 때 보니까 요거 미러해야 되고 요거 미러해야 되죠. 요거 왼쪽으로 먼저 미러하는 게 맞죠. 자, 그래서 선을 요렇게 잡고 요거 세 가닥을 잡아서요. MI 엔터 치고 왼쪽으로 먼저 미러해요. 여기 찍고 엔터. 자, 트림으로 요거 잡고 엔터 요렇게 홀라당 다 지우고 됐죠? 저장 한번 하고. 자, 그 다음에 요만큼 또 잡아서 어떻게 할까요? MI 엔터 치고 밑으로 미러해 주시면 됩니다. 미러해 주시고. 자, 트림으로 이거는 트림 할 때 주의하십시오. 요거 선 경계입니다. 요거 아닙니다. 여기 지금 숨은 선이 안 보이죠? TR 엔터로 그 안쪽 10mm 위쪽 클릭하고 엔터 요거 지우고 요거 이렇게 지워 주셔야 돼요. 됐고 그 다음에 트림으로 바깥쪽 여기 지우고 여기 지워 주셔야 돼요. 네, 이렇게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직 제가 중심선 처리는 안 했죠. 요것은 아직 살아났고 요거는 중심선이네, 그죠? 자, 브레이크 BR 엔터 치시고 여기 찍고 이렇게 지우고 엔터 여기 찍고 이렇게 찍고 이렇게 지워주고요. 자, 그 다음에 중심선이니까 MA 엔터 매치 프롭 이용해서 원본 클릭 4번 클릭. 자, 저장하고 이렇게 해서 평면도도 끝났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이상이 없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면도 한번 보시죠. 저면도는 평면도 요거를 가지고 땡겨와서 뭔가 좀 작업을 하면 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림이 되게 유사하거든요. 봐보세요. 되게 유사하죠. 아, 여기도 중심선 빠뜨렸네요. 이렇게.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저면도도 어떻게 됩니까? 밑에서 쳐다본 거잖아요. 밑에서 위로 쳐다본 거니까, 그죠? 그러면 요거 일단 복사를 하는 거예요. 카피를 하시고, 클릭해서 밑으로 하나 복사 붙여놓고요. 이렇게. 자, 그래 놓고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 지금 수문선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온전히 실선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끊어진 게 없다는 소리예요. 왜 그럴까? 자, 볼게요. 이걸 밑에서 한번 쳐다봤다고 생각합시다. 밑에서 한번 쳐다봤다고 생각합시다. 자, 밑에서 쳐다봤더니 어느 면인가요? 요 면이 그냥 눈에 다 보이는 거죠. 요 바닥면은. 그리고 여기 10mm 폭에 있던 요 면도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요 반대쪽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요 라인이 있죠. 안쪽에 10mm씩 들어간 라인, 즉 요 라인, 바닥에서 쳐다봤는 거, 요 라인 두 개는 어떤 선으로 보입니까? 얘는 숨은 선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온전히 시선으로 보이는 거죠. 맞죠? 요건 시선이에요. 요 라인은 시선이라는 소리예요. 요 라인은 시선인 거예요. 밑에서 쳐다보면. 이해되시나요? 맞죠? 근데 요 라인에 또 사실은 뭐가 겹쳐 있어요, 원래? 아까 평면도 할 때. 이렇게 겹쳐 있었잖아요. 맞죠? 10mm 안쪽에. 근데 그게 숨은 선이니까 시선을 겹쳐서 이게 이제 그래서 생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외형선만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것 같고, 여기는. 여기까지 이상 없죠? 예, 됐고. 자, 그 다음에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요건 이제 됐고. 그 다음에 요 라인 보이시죠? 평면도상에서 요 라인. 뒤쪽에도 요 라인이 있겠지. 그죠? 요 라인은 밑에서 쳐다봤을 땐 이 옆에 이만한 이 판때기 이 안에 요 안에 들어있는 선이니까 당연히 얘들 때문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 선이죠. 즉, 요 선요. 요 선은 안 보이는 선이죠. 밑에서 쳐다봤을 땐. 그럼 얘 선은 온전히 무슨 선으로 바꾼다? 예, 맞아요. 숨은 선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두 개 다. 온전히. 어디서 끊어지는 게 없이.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요거 선 두 개 잡아서 얘는 무슨 선? 숨은 선. 자, 일단 MA 엔터 매치 프로 숨은 선 클릭 하나 두 개 바꿔주고 요 선들은 다 무슨 선으로 바꿉니까? 일단 조인으로 한번 붙여볼까요? J 엔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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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로 선을 붙이죠. 이렇게 또 J 엔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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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 치면 선이 이렇게 붙어져요. 자, 그래놓고 요 선 두 개 잡아서 이건 외형선이니까 또 매치 프로프 MA 엔터 치고 옆에 있는 선 하나 외형선 클릭하고 선 클릭 해주시면 예, 저면도도 이렇게 끝납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좀 속전속결로 이거 생략할 건 바로 생략했으니까 생략 바로 해버리고 그런 식으로 작업하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이걸 이제 단계를 저하고 같이 오신 분이라면 저처럼 아직 6면도 다 그려주세요. 뭔가 생략 아직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6면도를 다 그리면서 어떤 훈련을 지금 사실은 시키고 있냐면,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여러분들한테 투상 교육을, 투상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림은 이거 막 그리면서 설명을 하면서 사실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투상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투상이 돼야지 도면이 나와요. 이해되십니까? 투상이 안 되면 도면이 틀려요. 틀린 도면 그려봐야 제품이 안 맞아요. 제 말이 반드시 이해될 거예요. 이게 당장 뭐 자격증 시험을 보더라도 자격증 시험에서는 투상이 뭐 자로재니까 물론 투상도 상상력이 필요하긴 하지만 특히나 실무를 하시는 초보분들은 반드시 투상을 안 하고서는 도면을 만들어낼 수가 없고 항상 그림이 선이 빠지거나 이상하게 되면 항상 현장에 불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상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캐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투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잊지 마세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됐습니다. 그리고 투성 훈련을 저하고 같이 하는 거니까 아직 6면도 계속 그리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중심선으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MA 엔터로 거의 다 끝났으니까 중심선 클릭하고 요거 클릭하고 ESC. 자, BR 기능으로 선에 맞게끔 다 깔끔하게 끊어주시면 돼요. 끊어주고 요것도 끊어주고 맞아요. 여기도 요만큼 끊어주고 여기도 이렇게 선을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선 삐져나간 선들을 좀 지워주시고요. 이레이저로 저장 한번 하고. 자, 끝은 아직 아니에요. 우리 배면도 안 그렸어요. 근데 배면도는 고민할 필요 없다 그랬어요. 앞에서 쳐다본 거나 뒤에서 쳐다본 거나 얘는 대칭이기 때문에 좌우로도 똑같은 그림이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요만큼 잡아서 카피 하셔서요. 오른쪽에 그냥 콩 박으면 끝납니다. 네, 이게 다예요. 저장하고. 근데 취소까지 넣어야지 끝나는 거죠. 결론은.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예. 좀 이상하거나 그러면 항상 한 번 더 영상 보시고요. 그리고 항상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답 드릴 거예요. 자, 이거 치수는 정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밖에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넣도록 하죠. 자, DRI 엔터 치고 여기 40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0. 자, 문자가 하나, 두 개, 세 개 들어가는 정도 됐죠? 세 개 들어가는 거 정도로 띄워주고 클릭. 자, 엔터. 자, DLI 엔터로 계속 수직 수평 치수 주시면 됩니다. 문자가 하나, 두 개. 클릭. 자, 여기 뒤좀 치수 엔터. 여기 찍고 여기 찍어서 요거 여기 요 라인 기준으로 문자가 하나, 두 개, 세 개. 클릭 엔터. 요 라인 찍고 요 라인 찍고 여기 찍어서 요거는 30. 30이 아니네. 35라고 돼 있네요. 잠깐만요. 60. 그렇군요. 야, 이거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야, 이거 완전히 화면이 잘못 그렸네요. 제가 30으로 그냥 해버렸네요. 이거 35네요. 자, 이제 뭐 잘 됐습니다. 제가 의도된 바는 아니지만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문제 해결하죠. 이거 처음부터 다시 그릴까요? 긴장되죠? 당황스럽죠? 괜찮습니다.
당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면도하고 얘들은 틀린 건 없어요. 평면도하고 저면도는 틀린 게 없어요. 다만 요게 치수가 지금 30이라는 거예요. 자, 일단 치수 넣도록 할게요. 이거 금방 한 방에 고칠 수 있습니다. 여기 찍어서 일단 30 넣고요. 문자가 하나, 두 개. 자, 그 다음에 꼭대기도 넣으면 됩니다. 여기도 여긴 60이 맞으니까. 잘 됐어. 너무 잘 됐네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치수 이제 일단 여기까지 넣고요. 다만 요 라인이죠. 우리가 지금 보는 도면에서는 여기서부터 요 라인이죠. 요 라인이 지금 5mm가 늘어나면 되는 거죠. 어디로? 위로 올라가면 되는 거 맞죠? 맞습니까? 그죠? 평면도하고 저면도는 해당 사항 없죠. 왜냐하면 높낮이니까. 자, 이거는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스트레치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근데 이런 스트레치라고 기능을 이런 식으로 어떤 오류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죠? 못 써먹어요. 그죠? 스트레치라고 하는 신축 기능이 있어요. 늘리거나 줄이는 기능. 자, S 엔터 치고, 화면을 좀 이렇게 조금 작게 해주세요. 일단. 스트레치 S라고 치고요. S. 자, 기준을 여기서부터 잡아야 돼. 그러니까 요 박스가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들어가야 돼요. 요까지만 박스가 쳐져야 돼요. 혹시 이해되십니까? 박스가 요렇게만 쳐져야 됩니다. 클릭을 할 때 여기 클릭했어요. 그러니까 요 선상, 그러니까 요 선상만 들어가게 해야 돼요. 요 선상만 우리가 5mm 늘려야 되기 때문에 요 선상만 들어갈 수 있도록 스트레치의 박스를 요렇게 잡아주세요. 스트레치 박스를 밑에 있는 선 들어가면 안 돼요. 요 안쪽만. 네. 됐습니까? 그래서 요까지 잡았어요. 뒤로 잡았어요. 클릭. 그러면 이제 요렇게 선택이 돼요. 자, 이거 잘 기억하세요. 자, 엔터 한번 콩 찍고요. 자, 아무데나 콩 찍고 수직 방향 90도 방향 올려놓고요. 그냥 숫자 5라고 주고 엔터 한번 쳐보세요. 자, 그래놓고 저장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5mm만 올라갔을 거예요. 요건 보이세요? 5mm만 올라갔어요. 이해되셨죠?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컨트롤 Z로 이제 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부분을 좀 확대를 먼저 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자, 스트레치 S 엔터 치고, 여기, 요 바깥쪽에서 클릭하고, 이렇게 뗀 다음에 휠을 당겨서요. 이렇게 다시 줄여놓고, 요렇게 박스 잡는 거예요. 이렇게 박스 잡고, 엔터를 한 번 더 치세요. 클릭을 한 번 더 하세요. 클릭. 요렇게만 잡히고, 엔터. 자, 아무데나 클릭 콩 하고, 90도 방향 올려놓고, 5mm라고 주고, 엔터 치시면 5mm만 올라갑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하다 보니 또 이렇게 됐네요.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취소. DLI 엔터. 여기 찍고, 여기 찍어서 요거 10mm 주시면 됩니다. 문자가 하나, 두 개, 세 개, 그 위에 취소선. 요거를 미러 해도 상관없을까요? 취소 미러 해도? 예, 상관없습니다. 취소도 미러가 됩니다. 얘도 하나의 객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위쪽에 평면도 쪽에 DLI 엔터 치고, 얘서부터 얘까지 40이네요. 찍고. 요게 같은 선상에 있어야 되니까 여기 중간에 가면 중간점에 한번 클릭이 될 거예요. 클릭하면 여기 같은 선상에 오게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취소 두 가지만 주면 이제 끝나요. DLI 엔터 치고 여기 클릭하고 여기 클릭하고 얘도 마찬가지 여기 중간점에 여기 끝점 클릭하시면 같은 선상 오고요. 요거 마찬가지 DLI 엔터로 여기 찍고 여기 찍어서 여기 중간점 혹은 끝점 갖다 대면 또 같은 선상에 오게 합니다. ESC 저장하시면 돼요. 취소적으로 다 들어가는지 먼저 확인하고, 그죠? 치수는 특별히 많은 게 아니고 특이한 치수도 없기 때문에 다 들어간 것 같아요. 틀린 건 없이 이렇게 넣고, 그다음 또 요거 도면도 조금 줄여서 보면 이렇게 보이겠죠? 그래서 형상적으로는 다 된 것 같네요. 예, 됐죠? 요거 3D 형상을 그릴 필요는 없으니까요. 지금 2D니까요. 됐죠? 예, 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다 보니 뭐 큰 실수였는데 근데 한 방에 고쳤어요. 스트레치 기능은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치 기능도 좀 잘 쓰면 급히 수정하거나 이렇게 방금처럼 오류를 금방 신속하게 잡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CAD 명령어는 이런 식으로 하나씩 또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이제 대응하는 것도 사실 능력이거든요. 그런 것도 좀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제 여기 이렇게 했네요. 좀 리뷰를 하자면 오토캐드 2023의 기계제도 4강 제3각법 정투상도 그리기 및 각법 기호 표시 그리고 선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각각 설명드렸어요. 이 내용 한번 살펴보시고 이론적인 내용 제3각법은 설명드렸으니까 그냥 도형 형상을 그냥 평행에 놓고 그대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좀 표현이 좀 정확하게 될 수 있다는 게 좀 장점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여기 우리는 삼각법으로 그릴 거지만 삼각법이든 일각법이든 각각 이 기호가 따로 있다는 거 봤을 거고, 그리고 선이 도면에서 우리가 선이 두 개든 세 개든 겹치가 되면 그 겹치는 것 중에
제일 먼저 그려야 되는 건 외형선이라는 거. 그 순서가 KS 규격상에선 외형선이 먼저, 그 다음 숨선 먼저, 그 다음 절단선 먼저, 그 다음 중심선 먼저, 그 다음 무게 중심선 먼저, 그 다음 치수 보조선 먼저, 그 다음 해칭선이라는 거.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선이 2개, 3개, 4개, 5개도 겹칠 수 있겠죠? 그러면 그게 대장이 누구라고요? 외형선이 대장이라는 소리입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